네, 사주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쉽게 보는 방법으로 일주론이 있습니다. 그 일주론 중에서 오늘은 을축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축일주입니다. 을목이 축토에 앉게 되면 12운성으로 쇠지가 됩니다. 그리고 10성으로는 편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을축일주의 성격은 쇠지이기 때문에 원숙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쇠지는 12운성으로 왕지를 지났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이 있고 노련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많고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을축일주는 지지에 편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뛰어나고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생을 할지라도 나중에는 부자가 되는 그런 일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을축일주가 전부 다 나중에 부자가 되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 화가 없거나 또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화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 축토가 얼게 됩니다. 그러면 축토가 얼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축토를 잘 활용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세속적인 쪽에서 무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빈하긴 하지만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2운성과 10성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을목일간에게 있어서 식상은 병정화가 됩니다. 그 병정화는 이 축토에서 양지와 묘지가 됩니다. 즉, 이 사람의 부지런함과 생활력은 약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을목일간에게 있어서 재성은 역시 양지와 묘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융통성,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을목일간에게 있어서 관성인 경신금은 묘지가 되고 양지가 됩니다. 역시 직장에 대한 직장복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선비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의 무기인 식상, 재성, 관성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을축일주의 배우자를 보면 만약 여자인 경우에 배우자는 관성이 됩니다. 관성은 묘지가 되죠. 양지가 되고요. 이것을 사주적인 용어로 부성인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아비 부자를 쓰고요.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한번 잃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을축일주가 화가 없다면 결혼을 좀 늦게 하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속세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속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인 자신이 남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식상이 되는데 역시 양지와 묘지가 되기 때문에 묘지라고 하는 것은 자식도 한번 잃어볼 수도 있는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낙태라든가 유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복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남자의 배우자는 재성이 되죠. 양지와 묘지가 되기 때문에 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건강이 약하거나 또는 생활력이 약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자식이 관성이 되죠. 역시 자식복도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을축일주가 전부 이렇게 배우자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배우자복, 자식복이 다 좋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사주 원국에 화가 왕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왕성하거나 또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화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축토가 이 얼었던 것이 녹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축토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 축토는 재성이 되죠.
재성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사람은 사업성이 뛰어나게 되고 남다른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도 좋기 때문에 재물의 축적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부자가 되는 재물복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토에는 지장간으로 계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가 활성화가 되면 지장간에 있는 계수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계수는 인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학식이 뛰어나고 어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토가 활성화가 되면 삼합을 불러오게 되게 되는데요. 삼합은 사유축, 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화와 유금을 불러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화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식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화를 불러오게 되면 이 사람의 부지런함이나 생활력이 좋아지게 되고요. 또 창조성이라든가 어떤 제조 쪽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금을 불러오게 되면 지장간에 있는 신금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 관성, 즉 직장이라든가 명예성도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배우자를 보게 되면 만약 여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는 관성이 되죠. 그러면 이 관성이 유금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관성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남편은 현달한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성은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는 연구직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운에서 세운이나 대운에서 금운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은 식상이 되는데요. 역시 식상 역시도 자식 역시도 현달한 자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배우자는 재성이 되는데요. 역시 재성이 이 축토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 역시 건강하고 또는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식은 관성이죠. 역시 자식복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배우자복, 자식복, 그리고 자신의 능력까지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을축일주는 화가 원국에 있느냐 없느냐 또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화운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운의 기복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을축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